안녕하세요. 파산관리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재단 중 개인회생 채권, 개인회생 재단 중 면제재산을 알아보겠습니다. 383조 2항에 있습니다. 383조 2항은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부분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 재산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면제재산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은 면제재산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 결정 또는 면책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면제재산은 강제집행의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 채권명목에 기재된 채권에 한하여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금지된 반면에 면제대산에 대하여는 개인회생 채권명목에 기재된 채권에 한하지 않고 모든 개인회생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만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 채권명목에 기재된 채권에 한하여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금지되는 반면에 면제재산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채권명목에 기재된 채권에 한하지 않고 모든 개인회생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있어서 개인회생 채권명목에 기재되지 않아서 개인회생 절차에 구속을 받지 않는 개인회생 채권까지도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정되는 면제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부당하는 비판이 있다. 한편 면제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면제재산 자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거나 동산, 양도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서까지 면제재산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죠. 면제재산 범위 내에서 뭐 질권인 설정하거나 양도 담보 많이 하죠. 마을금고 대출 받으면서. 주택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면제재산,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 건물의 임차보증금은 그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라고 볼 수 없어 383조 제2항의 면제재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앞에 살펴본 것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소액임차인 자격 같은 경우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중 상당액은 383조 제1항에 의해 재단 제외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383조 제2항이 면제재산이 되기 위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 8조에 따르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경우 그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4조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한도를 다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83조 제2항은 단순히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의 규정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부분을 규정하고 있고, 개인회생 채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금액을 면제재산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권 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없고, 단지 금액이 기준 한도로 규정한 것으로 법 383조 제2항 1호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채무자의 임차보증금 액수가 1억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그 보증금 중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정한 상한의 범위 내의 일정액은 383조 제2항 면제재산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시행령 제16조 1항은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상한액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0조 제1항에 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주택가격 2분의 1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 2분의 1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정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3,700만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시 제외하고요.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는 3,400입니다. 광역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2천만원. 광역시라도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옹진구는 광역시죠. 근데 옹진군이니까 여기 1700이 되는 거죠. 그 밖의 지역은 1700이죠. 그러니까 옹진구는 인천광역시지만 요 사항에 해당됩니다.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하여 면제재산 신청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중에서 먼저 일정액을 면제재산 결정 후 나머지 임차보증의 2분의 1을 신청인이 청산가치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개인 파산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임차보증을 2분의 1로 나눈 금액 중 일정액에 대해 면제재산 결정을 하여 신청인이 청산가치를 하여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서울해생법원의 실물에는 면제재산 결정은 본인 명의 임차보증 반환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다는 근거로 하여 임차보증을 먼저 2분의 1로 나눈 후 면제재산 부분을 공제하여 신청인의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후설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5천이면 먼저 2분의 1을 나눠요. 그럼 2,500이죠. 면제재산 부분을 공제하려면 청산가치는 없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최소한 6,400 이상인 경우만 청산가치를 반영하는 거죠. 채무자한테 유리한 거죠. 다만 부부가 모두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한 경우에는 면제재산 결정이 두 번 이루어지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차보증은 먼저 일정일 면제를 결정하고 나머지 임차보증 2분의 1씩을 신청인이 청산가치로 산정하고 있다. 동시신청의 경우에는. 한편 서울해생법원 실무준칙 402호는 개인회생 사건이 적정한 심리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우자 명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시가 아닌 법원이 추가로 제출할 때 비로소 제출할 수 있음을 앞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6개월간의 생계비 및 사용재산에 관한 면제재산. 법은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 재산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부분을 신청인에 의한 면제재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한 면제재산은 압류금지에서 1개월간의 생계비와 2개월간의 식료품, 연료 등과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법 383조 제1항 소정의 재단 제외재산으로 제출한 후 다시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 특정 재산을 추가로 신청한 경우에도 이론적으로는 위 재단 제외재산과는 별도로 현행 시행령 제16조 2항에 의한 900만원, 지금은 1110만원입니다. 1110만원 범위 내에서 면제재산 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로 채무자가 개인회생 채권의 변제에 투입할 가용소득을 산정할 때 피부양자를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150%까지 이미 공제되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한 면제재산 결정은 거의 내리지 않는 것이 실무라고 합니다. 면제재산 결정 신청 및 목록의 제출. 채무자가 법 383조 제2항에 따라 면제재산 결정을 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 대상 재산이 여럿인 경우에는 재산 목록도 작성해야 됩니다. 신청서 결정례는 있습니다. 14일 내까지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해 주고 법원은 그 신청이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결정과 동시에 혹은 결정 이후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재산 결정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면제재산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해야 됩니다. 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제재산 결정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해야 하고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이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위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383조 제2항의 면제재산에 대해 개인회생 채권의 계약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후 면제 결정이 확정된 때는 중지한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 면제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 결정 또는 면책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회생에서 면제재산은 이제 면제재산을 이번에 봤죠. 383조 제1항은 재단 제외재산입니다. 재단 제외재산. 여기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쭉 있죠. 근데 한 번 더 나옵니다. 여기 383조 제2항 면제재산에서. 그래서 그 보증금하고 그 다음에 생계비. 근데 생계비는 결정을 거의 안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보증금에 대해서는 뭐 확정일자라든가
이런 거를 갖출 필요는 없다. 그냥 금액 한도만 맞으면 된다. 그래서 그 금액 한도는 3,700, 3,400, 2,000, 1,700이다. 네, 1항은 확정일자하고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갖춘 거는 뭐 당연히 이제 보호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재산 신청을 해서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면제재산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그 점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개월간의 생계비는 개인회생 특성상 이미 가용소득을 산정할 때 최저 생계비 150%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한 면제재산 결정은 거의 내리지 않는다. 오늘 개인회생 중 면제재산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